일본에 있는 유명한 것 중 혐한 문화가 있습니다. 듣는 순간 한국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일본의 혐한은 여러 언론과 책, 강좌 등 없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곳에서 나옵니다. 혐한 책자는 모든 서점의 베스트셀러이며 혐한 방송과 강좌도 인기가 높아 일본 내에서의 그 영향력은 무시 못할 만큼 커져 있습니다. 게다가 혐한 문화에 대한 일본인들의 당당함은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거리 곳곳에서 혐한 시위를 한다거나 방송에 대놓고 한국 사람을 무시하고 내쫓아야 한다는 등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들의 개념 없는 행동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혐일이라는 단어 자체도 많이 쓰지 않는 단어이며 일본인 자체를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시위나 방송은 본 기억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듯 혐한과 혐일은 메아리 없는 한쪽의 일방적인 비방으로 혼자만 계속 외쳐대는 일본이 자격지심으로 저러나 싶어 보여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일본의 한국 미워하기, 혐한 인구의 대부분은 일본의 중장년층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며 당당하고 목소리 큰 일본의 40대 혐한 대표주자 아저씨들. 그런데 지금 그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드라마 때문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달 10일 한류 드라마가 혐한 비율이 높은 중년 남성에게도 인기를 끄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일본의 한류가 시작된 지 이미 오래전이지만 극구 외면하고 보지 않으려고 했던 일본의 40대 아저씨들은 코로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집에 틀어박혀 집콕 생활을 하게 되면서 한국 드라마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가 일본에서 폭발적 인기를 끌었고 이것은 송중기의 빈센조까지 이어졌습니다. 일본 아저씨들은 이제 더 이상 한국 드라마를 외면하기 힘들어졌으며 이들의 한국 드라마 사랑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포츠와 예술인의 사랑과 야망을 이야기했던 드라마 런온, 그리고 한국의 정보기술 세계를 그린 드라마 스타트업은 새로운 스타일과 어려운 현실에도 절망하지 않고 당당한 인생을 개척하는 젊은 사람들의 의욕적인 일상을 통해 일본 내의 한류 팬층을 남성으로까지 확대하는 데 기여하게 되었으며 이 같은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인기는 현재 일본의 4차 한류 열풍을 몰고 왔습니다. 2004년 겨울 연가로 시작된 1차 한류에 이어 빅뱅, 소녀시대, 카라 등이 중심이 된 2차 한류, 3차 한류는 일본에서 5회 연속 앨범 판매량 25만 장을 넘긴 트와이스의 주도와 함께 이민호, 김수현, 이종석 등이 이끌었습니다. 이제 이것들이 더 확장되어 드라마, 영화, 음악, 웹툰 등으로 다각화되어 4차 한류가 흐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굳건했던 혐한의 중심이었던 현재 일본 40대 아저씨들의 드라마 사랑은 4차 한류에 큰 힘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한국 드라마 사랑은 기존 드라마로 인해 인기가 높아졌던 패션, 뷰티 등과는 다르게 음식, 자동차 등의 인기가 높아지게 만듭니다. 자상하고 부드러운 남자 배우와 예쁜 여자 배우의 액세서리, 화장에 관심을 두던 10대에서 30대 여성 시청자와는 다르게 소신있고 열정적인 남성의 옷차림, 일에 열중하며 챙겨 먹는 그들의 음식, 성공한 남자의 차와 그들이 살고 있는 집 등에 관심이 쏠린 것입니다. 그들이 한국 드라마에 끌리게 된 것은 단순히 지루하고 남는 시간에 땜빵 때문만은 아닙니다. 현재 일본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진 한국 컨텐츠들의 완성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인기리에 방송되었던 미스터 선샤인의 회당 제작비가 16억 원, 더킹 영원한 군주는 20에서 25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비해 일본 드라마의 회당 제작비는 2에서 3억 수준으로, 이는 우리나라의 2013년 기준 국내 지상파 3사 드라마의 회당 평균 제작비 3억 7천만 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국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인기가 높기 때문에 많은 제작비를 들여 완성도 높은 드라마를 만들고 그에 따른 해외 시장에서의 제작비 회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일본의 수많은 웹툰의 원작자들은 펜에 잉크를 찍어 종이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아날로그 방식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종이 만화책을 보고 어색한 세트에서의 연기를 보고 자란 일본의 40대 아저씨들의 눈에 현재 우리나라 드라마의 퀄리티는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는
신세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 고베 지역 라디오 전문가이자 한국 일간지 코리아타임즈의 쿄코 하마히라에 따르면 한국 문화는 더 이상 일본 내에서 일시적인 열풍 또는 하위 문화가 아니라 지배적인 트렌드라고 일본인 전문가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한국 문화의 열풍으로 인해 일본을 굳건히 지키고 있던 혐한이 흔들리자 불안해진 여러 일본인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일본의 문화를 제한하고 있으면서 무엇이든 일본과 비교하며 이겼다고 자랑하는 게 취미인 불쌍한 나라. 중국, 미국에는 머리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면서 일본에만 모든 트집 잡고 놀리며 반일 사상 교육을 하고 있으며 아직도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하고 있어. 언제나 두 얼굴로 돈벌이에만 친한 척하는 영원히 엮이고 싶지 않은 나라. 드라마나 영화 음반도 포함해서 일본의 엔터테인먼트는 원래부터 해외 상대로 만들지 않은 데다 해외 진출에 적극적이지도 않아. 어디까지나 국내용이기 때문에 한국의 지금 같은 상황은 승부에 나서지 않은 상대를 두고 이겼다 졌다 따지는 걸로만 보여. 내 주위 40대 아저씨들 중 한국 드라마를 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이런 한국사랑 기자의 글은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 나쁜데? 원래부터 일본은 TV를 잘 안 보기도 하고 인터넷에서도 드라마 같은 걸 보는 사람이 적잖아? 게다가 최근 배우들이 다들 비슷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공감받지 못하는 스토리와 캐릭터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 내 주변에는 제1한국인들만 한류 드라마 이야기를 하고 있어. 혹시 그만큼 그쪽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온 게 아닐까? 우리 회사 사람들 중 40대가 드라마 얘기하는 사람 없는데 게다가 20대들도 한국 드라마 얘기는 안 해. 저런 기사는 다 조작된 것 같아. 초등학교 저학년 때 도서실에서 친구랑 같은 책을 찾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그럼 경쟁하자라고 순수하게 말했더니 친구는 경쟁에는 흥미없어 라고 말하는 걸 듣고선 부끄러웠던 적이 있어. 그 이후 경쟁심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상대가 경쟁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데 경쟁의식을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운 거야. J-팝도 그렇지만 돈을 들이지 않으니까 지는 게 당연하지. 그 분야에서는 한국이 위야. 일본은 개미고 한국은 배짱이니까. 그걸로 한국 경제에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일본에는 찾아오지 말아요. 한국은 내수로는 먹고 살 수 없으니까 해외 진출을 생각하고 제작하는 것뿐이잖아. 일본은 일본 국내로 충분하니까 쓸데없는 투자는 필요 없을 뿐. 일본은 기본적으로 드라마에 대해서 내용이 메인이기에 한국같이 외국에 팔기 위해 필사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지 않아. 일본은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이 다소 한국을 의식하기 시작했을 뿐 변함없이 큰 인기를 얻고 있어. 이 분야라면 한국은 일본과 비교 대상이 되지도 못해.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해. 한국의 지상파에서는 일본 드라마가 방송되지 않아. 케이블 TV 전문 채널뿐이야. 반대로 일본에서는 이것까지라고 말할 정도로 한국 드라마가 방송되고 있어. 처음부터 비교 불가능이라는 말 정도는 머리에 넣어두도록 해. 도대체 일본에 누가 한국 드라마를 본다는 거지? 이같이 일부 일본인들이 현 상황을 외면하고 싶어 하겠지만 아쉽게도 한류의 열풍은 20년이 넘게 점점 더 거세지고 있어 잠깐의 유행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 사회의 지배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은 한류 컨텐츠는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산업 전반이 침체되어 있는 현 상황에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어 한류의 열풍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